과속 단속 카메라 어쩔 때 보면 짜증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도로는 시속 30km로 달릴 만한 곳은 아닌데 심지어 언덕에다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곳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아지니까 캥거루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단속 구간이 끝나면 바로 속도를 다시 올리는 이런 운전 방식을 캥거루 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도 안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캥거루 운전이 과속 단속 원리를 이용한 꼼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평소처럼 이런 식으로 운전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왜 제한 속도가 최다 100에서 110km밖에 안 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속 단속이라는 게 운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한 속도를 넘기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좀만 운전하다 보면 과속 단속 장비만 피해가면 된다는 꼼수를 나도 모르게 터득하게 됩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겁니다. 이것도 위법 행위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과속도 엄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래서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한편 대다수의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한다는 건 단속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캥거루 운전이 소용없는 지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운전을 했더니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 이동식 단속, 그리고 구간 단속 이렇게인데 캥거루 운전이 가능한 건 고정식 단속이죠. 얘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단속 카메라가 위에 있고 도로에는 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선을 밟은 다음 뒤에 있는 선을 받는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이 제한 속도를 넘으면 단속하는 원리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검지선을 밟을 때만 제한 속도를 지키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캥거루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속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캥거루 운전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 정확도를 높이려고 레이저형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건 2018년이고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측정 원리는 간단합니다. 레이저를 차에다가 쏘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로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도입되고 있는 단속 장비는 레이저 센서 하나로 3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단속 카메라는 검지선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1차로랑 2차로에만 검지선이 있다는 걸 알고 3차로나 갓길로 단속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이런 꼼수를 못 쓴다는 겁니다. 이 덕에 평균 단속량이 기존 단속 카메라보다 6.4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단속 장비가 신식으로 바뀐지 모르고 기존처럼 검지선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이미 신식 장비는 레이저로 몇백 미터 전부터 차를 감지했으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비 도입 자체는 찬성입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속도도 단속하지만 신호 위반도 단속하잖아요.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두는 경우는 해당 구간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들이 많고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속 장비를 도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 장비의 한계를 이용해서 편법을 쓰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신식 장비가 도입되는 건 찬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왜 단속 장비가 늘어나는 걸 운전자들이 반대하고 있냐 이겁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 올라온 교통법규 관련 영상들 대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들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건드려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드린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과속 단속이라고 봅니다. 순서대로 볼까요? 일단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거, 이건 딱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속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해당 지역이 과속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속 장비를 도입한 거고 이걸 내비게이션이 한 번 더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차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미리 감속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독일 라디오 방송 중에 단속 중인 구간을 알려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베를린시 경찰국에서 해당 방송을 단속했는데 베를린 법원 판단이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해당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속의 목적은 그 단속 자체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속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단속의 효과가 증진된다고까지 말하면서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나라의 과속 단속은 그 취지 자체가 너무 흐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단속 장비도 어느 정도껏 도입해야죠. 신호마다 단속 카메라를 달아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 구간이 너무 심하게 많아지면서 운전자들도 어느 순간 이건 사고 예방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단속 자체에 반감을 사기 시작한 거죠. 통계를 한번 볼까요?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건수부터 보면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고 과속은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굉장히 적다는 게 포인트고, 그럼에도 과속 단속을 하는 이유는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훨씬 높을 정도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건데, 단속의 취지가 흐려지고 이 단속 방법에도 빈틈이 있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생기고 이게 더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한속도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건데, 대부분이 펼치는 논리가 뭔가요? 요즘은 차속력이 좋아져서 조금만 밟아도 100km는 우습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도심에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도 30에서 40으로 속도를 제한해 둔 곳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교통 체증만 심각하게 유발하면서 서울시 일부 구간들은 5030 정책으로 결정됐던 속도 제한을 상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대부분 시속 100km인 이유는 고속도로 설계가 애초에 이렇게 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설명해 볼까요? 여긴 1970년에 완공된 이후로 이 당시에 정했던 제한 속도 100km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려 50년이나 제한 속도가 그대로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 속도라는 걸 반영하거든요. 모든 도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말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적당한 차량 수, 양호한 날씨 등을 모두 고려하고요. 이 조건에서 평균적인 운전 실력을 가진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정 구간을 정하는데 RC를 포함한 주요 교차로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 이런 곳들을 지정해서 기준 속도를 정합니다. 보통 제한 속도는 설계 속도보다 10에서 20km 낮게 설정합니다. 설계 속도는 말 그대로 맥시멈이고 이거보다 낮게 설정해야 안전하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유럽 같은 곳들을 보면 꼭 아우토반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120에서 130km 이상으로 제한 속도를 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100에서 110km가 대부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국토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지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전체의 63%가 산림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네 번째로 산림 비율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구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과 동시에 곡선 구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거죠.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높이려면 직선 구간 비중이 높아야 하잖아요. 최근에는 터널을 많이 지으면서 직선 구간 비율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겨울철에 터널 입구랑 출구 주변 도로가 얼어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제한 속도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정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를 함부로 올리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차주들은 단속이 불만이래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일단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오늘 설명한 내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걸 모르는 운전자가 어딨나요? 이런 홍보부터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단속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화를 내고 이런 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아니죠. 대부분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칼치기까지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답답하면서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 추월을 하고 싶고 안전거리도 유지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 장비만 늘리고 단속의 취지나 제한 속도를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설명조차 안 해주고 지정차로 단속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단속이라는 건 사고 예방을 위한 건데 이런 취지 자체를 흐려버리는 거잖아요. 추월차로를 비워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내 앞뒤로 대형 트럭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로 추월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속주행차가 1차로를 아예 막고 있어요. 이러면 트럭 사이에서 위험하게 주행을 해야 하고, 이런 위험의 원인을 제공하는 차를 단속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과속 단속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싶으면 사고만 났다 하면 장비만 도입하는 이런 단순한 행정부터 멈춰야 한다는 거고요. 단속의 취지, 제한 속도를 그렇게 정한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배경들도 함께 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자들의 실력입니다. 운전면허 간소와 관련 내용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에 신규 면허 취득자 수가 미친듯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티처 코스를 도입했다면서 물면허가 불면허가 됐다고 홍보했잖아요. 이때 진짜 황당했던 게 10명 중 8명이 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T자는 주차 상황이거든요. 주변에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행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지 이런 게 모두 검증되면 줘야 하는 게 운전면허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러니까 단속 장비만 늘릴 게 아니라 단속의 취지 자체를 정부 기관 스스로가 사고 예방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거고,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다 보면 운전면허 강화의 필요성도 보이기 시작할 거라서 근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